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릿, 완전한 몰입입니다. 이 책은 2025년 3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비즈니스북스, 저자는 제프 카프, 옮기니는 김미정님입니다. 이 책은 성공의 불을 밝히는 하버드 몰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데니얼 핑크, 수정 케인, 말콤 그레드웰, 애덤 그랜트 등 네스트빅 아이디어 클럽 큐레이터 선정 필독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내 효율을 200% 높이는 12가지 몰입도구로 산만한 당신을 변화시킬 하버드 두뇌 개조 프로젝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이자 MIT 생의학공학 교수인 저자가 극도로 산만한 조건에서도 최상으로 몰입하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포기한 학습 부진하였던 저자는 어린 시절 태학 위기에까지 몰릴 정도로 학습 부진을 겪었지만 수년간 끈기 있게 노력하며 스스로 몰입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뇌를 원하는 대로 활성화하면서도 실행하기 쉽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12가지 몰입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릿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릿은 뇌에 불이 켜진 것과 같은 고도의 몰입 상태를 이릅니다. 릿 상태가 되면 뉴런이 활성화되어 fMRI로 봤을 때 뇌의 불이 켜진 것처럼 빛이 납니다. 이때 우리는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하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정신근육을 개발할 뿐 아니라 깊은 직감과 연결되고 주변의 모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 활용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창조하는 에너지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노벨상 수상자들, 암기력 챔피언,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세계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들과도 직접 인터뷰하며 이들이 성공한 비결을 12가지 릿 몰입 도구에 녹여내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많아서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어요. 몰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분들께, 본인의 잠재력을 일깨워 더 성장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산만한 당신을 변화시킬 뇌개조 프로젝트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릿 몰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12가지 특징. 1. 상상력을 발휘한다. 관습적 패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사고방식과 가능성을 찾는다. 2. 질문한다. 매사에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호기심을 키운다. 3. 장애물을 반긴다. 좌절감을 안겨주는 일로부터 자기 발전의 실마리를 찾는다. 4. 능동적인 기회주의자다. 자기 분야를 깊게 파는 동시에 다른 곳도 판다. 5. 주의력 강화 훈련을 한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훈련된 주의력을 사용할 줄 안다. 6. 움직임을 즐긴다. 운동만이 아니라 모든 움직임을 반긴다. 7. 연습을 사랑한다. 연습을 옹호할 뿐 아니라 연습에 집착한다. 8. 새로움과 다름을 추구한다. 낯설게 하기.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는 이들의 일상이다. 9. 건설적으로 실패한다. 성공의 관점에서 실패를 재구성하고 반성한다. 10. 겸손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진실하게 소통한다. 11. 멈춤이 있다. 잠깐이라도 휴식하며 회복하고 고독과 침묵을 즐긴다. 12. 자연과 포옹한다. 자연으로 다가가 그 속에서 오래된 지혜를 배운다.
성공의 불을 밝히는 하버드 몰입혁명. 하버드대 교수가 제안하는 12가지 몰입 도구로 뇌를 최적화하여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당신의 인생이 놀랍도록 달라진다. 교실에서 포기한 학습 부진화를 특허 100여 개를 보유한 하버드대 교수로 만든 기적의 몰입 도구. 머릿속에 잠든 에너지, 흥분, 창의력, 열정에 불을 붙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상은 산만한 자와 몰입하는 자로 나뉜다. 산만한 당신을 변화시킬 뇌개조 프로젝트. 챕터 1. 스위치 바꾸기. 무엇이 나를 망설이게 할까? 일상적인 패턴을 깨고 단순하면서도 의도적인 변화를 만들자. 잠깐이라도 원래 그런 거야 라는 태도를 기꺼이 내려놓고 원래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는 색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행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린 트위스트, 국제환경활동가. 조이스 로세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늘 두려웠다. 인정받거나 승진하거나 눈부신 성과를 거둘 때마다 이 두려움이 로쉐를 조여왔다. 그런 일이 빈번했다. 미국 기업에서 25년 넘게 근무한 로세는 예리한 전략가이자 리더이자 개척자라고 인정받으면서 카슨스 프로덕츠 컴퍼니에서 대표와 최고 운영 책임자로 일했고 에이본 프로덕츠에서는 글로벌 마케팅 부사장으로 일했다. 특히 에이본 프로덕츠에서는 부사장 자리에 오른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자 글로벌 마케팅 부서의 첫 부사장이었다. 포춘지는 그녀를 표지시키기도 했다. 루시의 기억은 달랐다. 매번 새로운 성과를 낼 때마다 기운 빠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성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조만간 내가 사기꾼이라거나 내 자리에 걸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겠지. 곧 있으면 사람들이 날 밝혀내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이 거둔 눈부신 성공을 되돌아보며 그 속에 은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 시절을 지난 몇 년 후, 로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려고 이 주제를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때 이런 만성적인 두려움과 자기 의심이 높은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 그 중에서도 유색인종 여성을 괴롭힌다는 것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듣게 되었다. 이 만성적인 두려움의 명칭이 가면 증후군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결국 2번의 아하하는 순간이 로쉐를 도왔다. 이로써 그녀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말에 켜두었던 스위치를 옮겨 더 진실한 비달의 자신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으로 저의 능력과 유능함을 온전히 인식했던 순간을 기억해요. 제가 충분히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한 승진 기회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죠. 고위 경영진은 백인 남성 동료들을 훨씬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자신을 옹호하려면 저의 능력과 성과를 후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남성 동료들과 비교해봐야만 했죠. 그제야 제가 쌓은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가 회사에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2번째 아하하는 순간은 에이본에서 19년 가까이 근무한 뒤에 찾아왔다. 당시 로쉐는 자신이 유리천장에 부딪혔고 고위 경영진으로 승진하려면 회사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쉐는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갑자기 내가 누구며 무엇을 성취했는지 깨달으면서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동안 제가 거둔 모든 성공과 인정이 제가 무심한 사이에 가라앉아 버린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저의 능력과 경영 기술이라며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 기회를 찾아 나서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로쉐는 기업 영역에서 이름난 개척자가 되었지만 그녀의 가장 큰 성공은 이 타이틀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쫓아 걸스의 CEO 역할을 맡은 날이었을 것이다. 걸스는 그녀가 큰 관심을 두던 비영리 단체로서 젊은 여성들이 자기만의 기술을 개발해 경제적, 성적, 사회적 장벽을 헤쳐나가도록 직접적으로 협력하는 곳이었다.
로쉐로서는 비영리 기업의 운영 처음이었기에 이것이 올바른 변화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과 깊이 연결되자 자기 의심이라는 낡은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다. 1970년대 후반에 직장 용어로 자리 잡은 가면 증후군은 많은 여성이 경력 개발의 장애물로 묘사한 자기 의심을 의미했다. 그런데 이 가면 증후군의 변형은 많은 사람을 괴롭히며 전 세대를 덮치는 불행이 되었다. 초보 부모, 분투하는 청소년, 초조해하는 대학생, 불안에 휩싸인 중년. 이 밖에 살면서 한두 번쯤 자기만의 불안한 상황이나 초조한 기대 때문에 갇힌 기분이 드는 사람 모두가 이를 느낀다. 가면 증후군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성별 영향이 있었다는 연구의 절반에서 가면 증후군을 겪은 남녀 비율에 차이가 없었다. 나 역시 불안정과 불안의 문제와 싸운 적이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특히 멘토로서 깨달은 점이 있다. 우리는 한 걸음 내딛거나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배우고 성장할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내 주저할 때가 많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가치를 외부의 인정, 원청, 업무 성과, 인기, 지위, 다른 사람의 인정과 연결짓고 갖가지 불안 요소를 고민하느라 내면에 있는 더 중요한 힘의 원천을 꺼뜨린다. 불안에 매몰된 나머지 자기 잠재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덮은 시급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폭넓은 잠재력마저 제한한다. 스위치를 바꾸는 태도는 전체적인 틀에서 리스에 도달한 것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 사소한 또는 일상적인 것들이 매 순간 내 잠재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게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이 된다. 한 걸음 내딛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조금 더 목적의식을 가지고 다음 질문의 해답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 실제로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신경외과 의사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우차이 신경과학 연구소의 부속 기관인 연민과 이타심 연구 및 교육센터의 창립자 겸 총괄자인 제임스 도티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현실의 참모습과 완전히 동떨어진 일들에 지나치게 얽혀있다. 우리는 내면의 정신작용이 외부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인정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내면 세계를 가꾼다면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경계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다리를 만들까? 나는 어릴 때 사물의 작동 방식에 늘 매료되었다. 여기서 사물이란 단순한 기계를 넘어 모든 것을 가리킨다. 나는 왜를 끊임없이 물었고 우리 삶의 규정 있는 틀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것을 누가 만드는지 궁금했다. 학교에서 겪은 어려움 때문이었을 테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누가 정하는지도 궁금했다. 왜 신호등은 그런 색깔인지, 보도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왜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는지, 주말은 왜 이틀인지, 왜 도로는 그런 너비로 되어 있는지, 왜 한때는 비행기에서 흡연이 위험하지 않다고 여겼는지 등등 내가 어떤 아이였는지 충분히 짐작될 것이다. 또 하나는 중요한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왜 그냥 내뱉을 수 없는지도 궁금했다. 왜 인간은 꼭 말해야 할 순간조차 말할 내용을 걸러야 하는지 말이다.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보곤 했다. 이 끝없는 물음을 내가 살면서 만난 대다수 성인의 인내심을 시험했고 때때로 나의 어머니마저 시험에 들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정한 모든 것은 일면 제멋대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삶의 방식이란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한데 모여 다른 사람들과 시너지를 내고 추진력을 만들며 지지 기반을 다지는 것을 토대로 구축된다. 그런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규칙이 생겨나고 선이 그어진다. 또한 많은 것들이 완전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것들은 가진 잠재력만큼 또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훌륭하지 않다. 어떤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일까? 왜 더 낮게 만들지 않을까?
인간은 사회적 지적 체계와 규범에 맞춰 선택을 내리곤 한다. 그런 체계가 도움이 될 때도 있다. 다만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그 참조틀이 의심할 바 없는 경계가 되어 생각을 제한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알고리즘이 조정하고 인공지능 AI 도구가 만들어내는 온라인 콘텐츠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런 현상이 점차 커지면서 나날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체계들은 자연스럽게 생겼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든 우리가 바라보거나 상상하는 세계에 대한 지각 능력을 좁혀서 주체성과 가능성을 축소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랩은 익숙하고 구조화된 패턴 쪽으로 기울고 변화의 가능성보다 노력이 덜 드는 원래 그런 것들을 늘 더 선호한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뇌에 기반한 보상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신경화학적 프로세스와 연속성을 선호하는 경향은 강한 신념이나 확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변화에 더욱 저항하게 만들 수도 있다.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자기 신념을 고수할 뿐더러 이를 더 파고들 때 우리 뇌는 변화를 차단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배움에 열린 태도로 내 사고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많은 사람이 여성은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없다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남성은 간호사, 아이들을 돌보는 1차 보호자, 그 외 전통적으로 여성이 담당했던 직종에 몸담을 수 없다고 간주했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이 일들은 개인의 진정한 잠재력이 아니라 가능성의 경계를 규정짓는 신념, 편견, 해로운 전통에 따라 할당된 역할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뒤틀린 규범이 지배하는 힘이다. 혁신의 방법을 놓고 토론하는 연구실에서든 일상생활과 관계에서든 우리 생각에 놓인 경계들을 받아들이며 더 풍성한 가능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진다. 기존의 생각들이 지닌 한계를 따져 묻지 않을수록 그래야 할 필요성이 덜 느껴지고 결국 가장 바람직한 가능성들은 줄어들고 만다. 마음속에서 에너지를 분출하는 삶. 사실 스위치를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지난 스위치를 켜서 눈앞의 이익이나 일상의 예측 가능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식적으로 택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갖가지 선택, 결정할 일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 나의 목표를 성취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상황 앞에 서 있다. 모든 사람은 일과 자신의 열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금정 상태를 관리하자. 육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육아에 뒤따르는 큰 질문들을 해결하며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풀어내자. 사는 곳,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든 공동체, 우리가 수용한 가치들에 관한 여러 결정을 신중히 고려하자. 인간에게는 습관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자기네의 연결 상태와 유전자 발현을 근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후천적 변화와 관련된 이 메커니즘은 주어진 환경 및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이는 유전자 발현과 관련돼 스위치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의도적으로 메커니즘을 실행할 때 자신의 신경 연결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내 가소성과 진화적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가꾸는 경로를 튼튼하게 한다. 드디어 진화적 성공을 위한 자연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된다. 경력상의 분기점을 만난 로쉐로부터 홀로 여행을 떠나기로 한 드리타를 거쳐 혁신적인 위장관 수술을 알약으로 만든 타바콜리를 넘어 여러분을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에 이르기까지는 너무 멀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모든 길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생각의 스위치를 바꿔 그 길에 들어서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여 년간 잠재력 활성이라는 주제를 다뤄온 연구가 톰 랜스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의 결함을 바로잡는 대신 강점을 개발하는 데 에너지를 쏟을 때 몇 배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이 생깁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건전하다고 할 만한 투자에 나설 때다. 자신의 잠재력에 투자하자. 실천 지침.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간.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신이 또는 다른 사람이 했던 온갖 말들에서 잠시 물러나 다른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해보자. 조이스 로셰의 일기 쓰기 전략을 참고해 자신과 주어진 상황을 대하는 자기 생각을 살펴보고 자신과 미래를 고려해 중심을 두었으면 하는 강점과 관심사를 하나하나 따져보자. 아래는 필라테스 강사인 내 안의 제시카가 권하는 간단한 연습이다. 여러분의 상상력만을 활용하라. 나에게 안경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렌즈를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한다. 무언가 나를 언짢게 만들 때마다 그것은 지금 착용한 렌즈를 통해 얻은 해석일 뿐임을 인식한다. 끈기를 발휘해 새 렌즈를 얻는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분석적으로 접근하든 창의적으로 접근하든 자기 생각을 탐색하고 자연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다음을 발견하자. 패턴. 일 또는 일상생활에서 결정을 내릴 때 익숙한 길로 걷게 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알아차린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 나를 한자리에 묶어두고 다른 것은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잠깐이라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정해진 패턴을 깨고 새로운 공간을 여는 실험을 해보자. 이 토대 위에서 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주어진 나날과 삶에서 덜 표류하게 된다. 자연 속의 패턴을 눈여겨보자.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조나 목적을 실행하는 패턴도 있고 자발성과 변화를 나타내는 일시적인 패턴도 있다. 이는 모두 자연적인 사물의 질서다. 진화와 함께 환경의 변함에 따라 자연의 패턴도 늘 변화한다. 이러한 자연의 교훈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의 오래된 패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 대다수 패턴은 어느 시점에 이르면 조정이 필요하다. 잠재력. 내가 변화의 공간을 만드는 곳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자잘한 변화를 이루어 시간을 확보한 뒤 나만의 관심사를 따라가 보거나 나의 성장 잠재력을 담고 있을지 모를 새로운 관심사를 탐색해보자. 씨앗 하나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거대한 체계로 성장하듯 잠재력은 자연의 근본적인 특징임을 눈여겨보자. 가능성. 나의 사고방식에 새로운 방법이 있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유익한 새로운 사람들과 점심 식사나 커피를 함께 하면서 주어진 하루의 신선한 영감과 에너지를 불어넣어보자. 자연 자체가 여러 구성 요소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3월 잘 보내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책을 읽고 난 후 저도 제 생활에서 몰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고 있어요. 완벽한 몰입 상태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 책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